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특징.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성과가 안 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커서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100%라고 확신하고 시작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100%로 시작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실패란 과정이자 성장입니다. 이들은 완벽함보다는 일단 도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도전에서 분명 본인이 배울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토대로 이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공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든 배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목표 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곧 성장과 같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것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배척하는 것.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하고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더더욱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신뢰를 준다. 성공의 기본적인 요건은 신뢰입니다. 상대방과 한 작은 약속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지키려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예를 들면, 나 12월까지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나 5월까지 매출 1억 목표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한 뒤 그걸 이루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진짜 이루며 결과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만 많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잃습니다. 너 그때 그거 한다고 안 했어? 아, 그냥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걸 한다고 하거나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주변인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증명하고 또 그로 인해 신뢰를 주니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멘탈 관리법 5가지. 첫 번째, 스스로를 믿어준다. 부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골치 아픈 클라이언트를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본인이 이뤄냈고 증명한 것들이 있기에 지금 힘들지만 곧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은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두 번째,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오래도록 붙잡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별거 아닌 일에도 좌절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네.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퍼져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 고민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감정 소모하지도 않고 별거 아닌 일은 무난하게 넘기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 그들은 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에 앞서 도전을 하지 않아야 할 변명을 찾기보다는 일단 시작해 봅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성공시킬까로 변하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대부분의 부자들은 긍정적입니다. 마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되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긍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일정합니다. 과음을 하거나 폭식을 하며 다음날 아침 피곤한 채로 불쾌하게 일어나기보다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의 기분이 하루를 좌우하고 하루의 기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멘탈도 관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어찌할 순 없으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극복해야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부정적인 일에 대해 계속해서 자책하고 좌절하면 그 일은 더욱더 커져 나를 잠식합니다. 이미 일어난 부정적인 일에 대해 계속해서 자책하고 좌절하면 그 일은 더욱더 커져서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자신을 잠식하기 전에 얼른 마음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결국 계속해서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자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시간이 돈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으로 돈을 사지만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그들은 아웃소싱 개념을 적극 활용합니다. 자신이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비용을 주고 사용하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자들만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기 시간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시간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내일은 최악이고 또 다음 날은 다시금 좋아졌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우울해지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분 바이오리듬이 들쭉날쭉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최대한 나의 인생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칼같이 시간 관리를 합니다. 세 번째,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까 말했듯이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에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의미 없는 미팅,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기 같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점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생산적인 일을 하다 보면 같은 24시간을 84시간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누군가의 시간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 관리법이 있기에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남들의 시간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삶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스스로의 시간 균형을 칼같이 지키며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 시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부자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 없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별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시간 관리를 하며 항상 우선순위를 파악합니다.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면 우선순위가 확실해집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의미 없는 것들은 자연스레 후순위로 미룹니다. 이렇게 생산성 있게 살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는 부자들이 가진 세 가지 태도. 첫 번째, 일단 시작해서 계속 발전시킨다. 고민에 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단 시작한 뒤 하면서 계속 발전시킵니다. 완벽히 깨닫고 시작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이런 말들이 다 핑계임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본인을 약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인지하고 있기에 일단 시작하고 완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든 가볍게 시작해서 무겁게 결과를 내기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사결정이 훨씬 더 빠르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담 안 드는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위를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100만 원이고 6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10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겨우 100만 원을 모아 한 번 던진 뒤 16.6%의 확률을 바랍니다. 하지만 한 번 던져 6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산이 1억 이상이라면 어차피 확률상 던지면 던질수록 6이 나올 확률이 크기에 이 사람들은 부담 없이 주사위를 굴리고 계속해서 돈을 쌓아나갑니다. 이 주사위 예시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한 방을 좋아합니다. 모든 걸 한 방에 걸고 올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 확률 낮은 한 방이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걸 잃기 때문입니다. 격투기로 치면 거리에 들어온 상대에게 효율적으로 타격을 쌓기 위해 잽을 날려야 되는데 맞지도 않을 어퍼컷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철저히 거리를 잽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내가 부담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일단 먼저 경험해 봅니다. 잃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돈이 있든 없든 인생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훨씬 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6만 나오는 주사위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직감을 믿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도 고려한다. 직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나에게 5천만 원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B는 1,000만 원을 벌어다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A를 만나보니 생각보다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B는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고 결이 나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B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벌어다 주는 돈의 차이가 꽤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인간성, 능력, 주변 평판, 일처리 속도, 성실도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조건으로 까다롭게 상대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3가지. 첫 번째, 매너.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대부분의 부자들은 매너가 좋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인사하고 고개 숙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떤 얘기든 귀담아 듣고 경청했습니다. 몸 구석구석 예의가 배어 있었고 그런 대접을 받은 나도 그 사람을 더욱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이런 매너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만남이든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바로 매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나를 사려 깊게 대해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면 그 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두 번째, 자기 확신. 부자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꼰대라거나 폐쇄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유 있는, 애정 어린 비판은 받아들이되 무조건적인 비난은 원천 차단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가 반드시 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근거 있는 자존감을 토대로 이를 헤쳐나갑니다. 이들이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취를 이루어왔고 그 성취들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구석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제일 잘할 텐데 내가 진짜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선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으며 발전하기에 어떤 걸 하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본인이 본인을 신뢰하며 일을 해나갑니다. 세 번째, 자기계발. 부자들은 절대 정체되어 있거나 고여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앞서 말했듯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저 현실과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부자들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게 독서든 영어 공부든 스피치든 투자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며 무지의 영역을 알의 영역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들은 다양한 세상과 만나 자신의 세상을 넓히는데 큰 관심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이런 성장 마인드셋은 부자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